자, 9월 모평 해설 강의 선택 과목 기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선택 과목에서는 이제 공통 과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개념을 읽어낸다 하나 플러스 이 기하라는 이 과목 자체가 선명해요. 그림을 웬만하면 무조건 좀 그리자라는 거. 자, 두 가지를 신경 쓰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공간 좌표에서 대칭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좌표 공간의 뜻, 공간 좌표의 뜻. 이거 가능하다면 그래도 이것을 정의대로 그려가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뭐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XY 평면까지의 거리라든지 혹은 거기서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는 것들 모두 다 무엇만 생각해 주면 되나요? 바로 8, 6, 2였으니까 이 Z좌표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이 뒤에 이제 다른 문제에서도 이용이 되게 되고요. 자, 이거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만큼 내려가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 주면 되기 때문에 8, 6,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XY 좌표가 모두 같은 것,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 것이므로 이 둘 빼주게 되면 지금 AB, 선분의 길이 혹은 두 점 사이의 거리 4라고 구할 수 있고요. 스쳐 지나갔던 개념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자, 근데 그 거리 공식을 루트 해가지고 x제곱, y제곱, 이 0제곱, 0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4제곱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이러한 뭐 별도의 공식 같은 거 이용될 필요가 없었고, 그 공식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그림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델타 x, 델타 y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와 같이 4라고 구할 수 있었다. 원리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보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자, 2차 곡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한 점에서의 접선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 기울기 m을 알 때의 접선. 지금 한 점을 알 때의 접선식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듯이 x제곱을 x1, x로 바꿔주고 y제곱을 y1, y로 바꿔주고 지금 쌍곡선이었습니다. 7이고요. 6이고요. 네가 1이 되는 것이고 기울기 m을 알 때의 접선 이 두 가지 네 번째 학습 목표 2차 곡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및 접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x1 7 집어넣고 y1 6 집어넣어 주면 그냥 x 빼기 y 이퀄 1이네요. 자, x 절편 밑줄 긋고 y 이퀄 0이라고 적습니다. 여기다 y 이퀄 0 대입해 주게 되면 x의 절편의 값이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주어져 있는 것 옆에 벡터의 크기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벡터라는 것은 벡터의 뜻부터가 사실 출제 대상입니다. 이걸 왜 배우는 거야? 방향과 크기를 둘 다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근데 벡터의 크기라고 하면 이제 이 녀석이 사라지는 거네요. 자, 그럼 이 크기만 표현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자, 벡터가 무엇인지 벡터의 뜻과 연산을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표현하는 것은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크기가 일정한 벡터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바로 원의 방정식과 관계되는 개념이고요. 자, 원의 방정식 그리고 벡터의 크기 두 가지의 개념을 읽어낼 수 있었고 OP 이퀄 OA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얘는 동점이고요. 그래서 벡터들의 집합을 표현하게 되는 것일 거고요. A는 정점입니다. 이게 픽스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려만 본다 하더라도 5 있고요. A라는 점의 좌표가 4,3이었습니다. 뒤에도 이 비슷한 점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면 그만큼 유리하다 이거예요. 내가 4고 내가 3이기 때문에 여기 5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OP는 이것과 크기가 같은 벡터인데 방향은 딴 데로 막 가도 돼. 그래서 이렇게 원을 만들게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위의 점들 오케이 둘레의 길이 2파이 r 해주면 10파이가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공간 좌표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한 번 더 떠올리게 하고 있고요. 선분 DP의 길이. 자, 그리고 지금은 이 직육면체 자체가 공간 좌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삼수선 정리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 좌표에서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공간 도형에서 공부한 내용들, 이걸 먼저 공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하면 될 텐데,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직육면체라는 도형, 사실 뭐 이렇게 X, Y, Z 해가지고 좌표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이기도 하고요. 자, 이따가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D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그래, P라는 점에 대해서 선분 D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간 좌표 쪽에서 우리에게 떠올리는 개념은 23번에서도 한 번 있었는데 점과 점 사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것의 기본 원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공간 도형 쪽에서는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가 있고요. 이 G가 있는데 이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아, 좌표를 다 잡아가지고 무게중심 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네. 자, 근데 그래, 그것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얘네 둘이 손잡도록 해주는 것이 고난도 문제에서는 또 중요하게 쓰일 때가 많잖아.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직관적으로 보아도 무게중심은 중선이잖아요. 그럼 중선이면은 말이야, 여기가 지금 이등변이란 말이야. 이등변인 것은 이 삼각형 두 장의 합동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좌표를 다 잡아서 해도 됩니다. 그래. 좌표를 다 잡는 건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무게중심을 P라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공간 도형 가지고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등변에서의 중선의 2대1 내분점이니까 그래. 중선 이퀄 수선이에요. 삼수선 정리네요. 그래. 자, 이게 공간 좌표에서 떠오른 개념이고 이게 공간 도형에서 떠오른 개념이고, 자, B에서 이렇게 평면에 내린 수선을 찾았습니다. F예요. 그 다음 여기 바로 직선에 내린 수선을 찾았습니다. 삼수선 정리 2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수선을 내려도 역시 이 G의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중점에 나타나게 되는데, 자, 밑면에서 지금 대각선의 교점, 즉 이 G의 중점으로 수선을 내릴 수 있게 됨을 삼수선 정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공간 좌표에서 공부하는 내외 분점의 기본 원리, 바로 이것의 공간 버전과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녀석을 공간 도형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잡아서, 그래, 지금 이게 1대2 혹은 2대1 되는 것을 찾는 거잖아. 자, 2대1이라고 주어지는 이 직각삼각형 두 장이 여기를 2대1이라고 한다면 2대1인데 공간 버전으로 2대1 이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한 것과 여기 구한 것, 이게 3분의 2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밑면 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3루트 2입니다. 3루트 2의 절반 해주게 되면 2분의 3루트 2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3분의 2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요것과 요것 관계가 3분의 2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여기는 3분의 2를 곱해주면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대각선 전체가 3루트 2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 전체도 생각해 주게 되면 이쪽이 2루트 2가 되어서 요만큼 찾아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의 기본 원리는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여기 2루트 2가 있고 높이 차가 4가 되고 2가 되는, 자, 여기가 2대1 내분점이니까 Z좌표도 2대1, X좌표도 2대1, Y좌표도 2대1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이것을 가지고 구한 것이므로 지금 DP 구한 것은 요거 구하라는 건데 내가 4고 내가 2루트 2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루트 속에 4제곱 더하기 2루트 2라고 구해주게 되면 바로 정답 2루트 6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공간 좌표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Z 이퀄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이제 좌표 공간을 같이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하나의 평면 안에서 이 대각선이 2대 1로 내분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여기 루트 2가 되는 것, 이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가 2루트 2가 되는 것으로 한 평면 안에서 3루트 2가 되는 것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공간 도형상에서의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이용해서 공간 좌표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거리 공식의 기본 원리는 델타 x, 델타 y, 델타 z의 제곱을 각각 여기 x, 여기 y 각각 제곱해 주게 되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을 델타 z만큼 하나 더 만들어 준 거야.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가지고 이것을 직각삼각형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주면 델타 x의 제곱, 델타 y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델타 z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를 지금과 같이 설명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지금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A를 3, 3, 0이라고 잡고 2를 3, 0, 마이너스 6이라고 잡고 그 다음 G를 0, G예요. 0, 3, 마이너스 6이라고 잡고 셋을 다 더해가지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잡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거리 공식으로 구해도 되네요. 자, 계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내용, 좌표를 통해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런 내외 분점이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것은 기능적인 계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지만 그것의 기본 원리가 공간 도형에서 공부했던 직선과 평면의 수직과 관계된 내용이 많습니다. 다 수직이라서 그래서 ZX, XY, YZ 평면이 모두 서로 수직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간 도형의 내용을 모두 이용해서 그러한 공식들을 만든 것이다. 자, 이것을 늘상 봐가면서 공부해내고 그리고 늘상 그려가면서 접근해 되게 되면 뒤에 있는 더 어려운 문제들을 접근할 때 큰 힘이 되게 된다. 자, 이제 뒷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자, 포물선 밑줄 긋고요. 초점이 F, 거기다 동그라미 별. 그 다음에 P, 2P, 3P 막 다양한 것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왜 별별별 하라고 했냐? 밑에 FP 걔네가 다 뭐예요? 초점거리입니다. 그 별표 친 것 바로 옆에다가 포물선의 뜻이라고 적습니다. 포물선의 정의예요. 우리 기하 교과서의 첫 번째 학습 목표가 포물선의 뜻을 알고 그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가 타원의 뜻을 알고 그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쌍곡선의 뜻을 알고 그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자, 그 정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처럼 초점 F 등이 좌표라든지 혹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곳에 모두 주어져 있을 때 가장 먼저 정의를 표현하고 이용한다. 보조선을 긋는 것도 이놈을 위해서 긋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선분의 길이 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녀석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해주면 된다. 왜? 개념의 첫 번째고요. 학습 목표의 첫 번째고요. 기하 교과목 학습 목표의 심지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물선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초점거리 이퀄 준선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포물선 그리겠습니다. 자, 물론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척척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초점거리 그리고 준선거리가 서로 같아지는 녀석을 x 이퀄 마이너스 p라는 준선, p, 0이라는 초점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x 이퀄 p와 만나는 점, x 이퀄 2p와 만나는 점, x 이퀄 3p와 만나는 점 이렇게 해서 너를 무엇으로 P1, P2, P3라고 한다고 했고요. FP1 너예요. FP2 너예요. FP3 너예요. 얘네 셋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 셋이 이름이 다 뭐예요? 초점거리입니다. 자, 그럼 이 셋을 뭘로 표현하라고? 정의로 표현하라고. 수선을 그었어요. 자, 요게 2P고 요게 3P고 요게 4P인 게 바로 다 보입니다. 얘네 셋 더하면
9P예요. 그게 27이므로 P의 값은 3이다. 정답이네요. 자, 이것이 곧 첫 번째 학습 목표 그대로 포물선의 정의대로 너와 너를 지금처럼 표현하고 x좌표의 차를 통해서 준선거리를 표현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너를 표현해서 y제곱 이퀄 4px를 구해나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출제 우선순위 이와 같으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접근하고 읽어낼 때 바로 그 초점으로부터 혹은 준선으로부터 이러한 2차 곡선의 정의를 읽어냈을 때는 반드시 그림을 통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 자, 그럼 이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공간에 중심이 0,0,1이고요. 23번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자, XY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0,0,1이 지금 중심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림도 막 그려져 있어요. 자, 이 XY 평면까지의 거리가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 지금 주어져 있는 요렇게 원으로 주어져 있는 거. 이 구의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었는데 9의 반지름이 4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원의 반지름도 금방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수선이기 때문에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의해 원한다면 루트 15 정도 금방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직각삼각형이 늘 만들어지기 때문에 9가 평면으로 잘리면 원이 나오는 이유가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게 지금 1인데 이제 나머지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15 정도까지만 보고요. 자, 여기에 PQ라는 이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PQ 그랬을 때 PQ 뒤집혔네요. 여기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가 주어져 있어요. 자, 점 A에서 선분 PQ까지의 거리 거기에다가도 네모 쳐놓고 별표 쳐놓고 옆으로 화살표 빼서 수선의 길이라고 적습니다. 이건 삼수선 정리를 떠올리도록 하는 거네요. 왜 삼수선 정리를 떠올리게 하지? 삼수선 정리가 뭐였는데? 자, 그것을 그대로 옆에다가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재생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개념을 읽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삼수선 정리 어디에 주력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냐면 평면 밖의 한 점에서 평면 위의 직선에 내린 수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 삼수선 정리 1번 혹은 2번을 이용한다면 첫 번째, 평면에 내린 수선을 구한다. 그 다음 이 평면 밖의 한 점에서 여기에 다이렉트로 수선의 발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수선의 발로부터 그어낸 수선의 발과 일치하게 된다. 삼수선 정리 2번이고요. 나를 1, 나를 2, 나를 3으로 하는 것을 더 많이 써봤을 거야. 삼수선 정리 1번은 이 순서고요. 2번은 1, 2, 3 순서로 따지면 되는 거다.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다. 그리고 그게 수선이다. 그렇다면 너 이쪽으로 내린 수선의 발과도 일치한다까지를 알 수 있었고요. 이 원의 중심을 O라고 한다면 OPQ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PQ 선분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구했던 것처럼 밑면 원을 가지고 보았을 때도 원의 반지름이 지금 루트 15가 되고 루트 15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2고 1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까지 찾을 수 있고요. 2대 1대 루트 3이 되는 것을 지금처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루트 15에서 루트 3을 빼주면 얼마예요? 루트 15에서 루트 3 제곱해서 빼주면 루트 12가 됩니다. 2루트 3. 그래서 PQ라는 선분의 길이 만약 내가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PQ는 4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사실 이 밑면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9의 정의를 이용해주면 이게 4잖아요. 4, 2. 이걸 왜 했을까요? 4, 2 하면은 60도, 30도 되는 것을 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2루트 3, 2루트 3 양쪽으로 2루트 3, 2루트 3, 4루트 3이 되는 것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 그 밑에 보도록 할게요. 9S가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9T와 만나서 이 T를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게
왜 조랭이 떡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뭐 눈사람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눈사람의 목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 원 위에서 점 B가 움직인대. 아, 괜찮습니다. 구라는 녀석을 그냥 정의대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PQ를 지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PQ의 중심이 T의 PQ의 중점이 T의 중심이잖아. 거기서 PQ를 지름으로 갖는 원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아, 구를 그렸다, 원을 그렸다, 거의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좀 이것을 쉽게 바라보기 좋은 한쪽 방향에서 바라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0,0,1이라는 A점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평면 XY 평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수선의 길이가 1이었고요. 그 다음 PQ라는 녀석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수선을 내리는 것이니까 아, PQ 방향에서 좀 바라보면 일부 정보를 생략하면서 훌륭하게 무엇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냐면 훌륭하게 구를 원으로 표현하는 2D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의할 점은 이런 3D 그림보다 2D 그림이 그리기는 쉽지만 얘에 비해서 얘는 정보의 생략이 있음을 주의해야 되고요. 정보 생략만 조금 주의해 주게 되면 PQ가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이 깊이감이라는 정보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PQ와 수직인 단면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표현되는 단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가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PQ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기서 PQ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원을 그리게 된다면 아, 이렇게 구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나타나겠네. 왜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갖는 구를 그리는 거니까 그 구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A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왜? 이 부분의 길이가 계속해서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서 본다 하더라도 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같은 점들의 집합. 이쪽 구의 중심으로 봐도 거리가 다 같은 점들의 집합. 그러고 보니까 20번 문제 공통 과목에서도 이 비슷한 그림을 관찰한 적이 있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점 B가 움직이는 원이었던 거고요. 원이 현처럼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가 움직이는 원인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P, Q 그리고 B까지를 우리가 XY 평면에 수선을 내려서 정사형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와, 이 그림을 그렸을 시에는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정사형의 뜻을 가지고 수선의 발의 집합입니다. PQ가 이와 같으므로 정사형의 넓이를 다이렉트로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PQ 곱하기 PQ까지의 거리, 바로 이 높이가 되는데 그 높이는 지금 어디에서 떨어뜨렸을 때 제일 긴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높이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 높이의 최대값은 지금 그림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수직이니까 여길 동그라미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60도예요. X가 30도예요. 여기가 60도예요. 여기가 30도예요. 그리고 PQ라는 녀석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9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가 똑같아서 여기 2루트 3, 2루트 3 안쪽으로. 그럼 이것도 2루트 3? 나도 2루트 3이잖아. 그래서 제일 커지는 맥스 2분의 1을 곱한 것과 같다. 2루트 3에다가 지금
여기가 60도예요. 그래서 60도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었고요. 2분의 1 곱해주게 되면 2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이것이 최대값인 거고요. PQ라는 녀석은 아까 구해둔 것처럼 4 루트 3이었고요. 그래서 2분의 1, 이 2분의 1은 그대로 둘게요. 요 2분의 1 요거 사라지고 루트 3 곱해주고 요 2분의 1은 얘랑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전체 6이 나온다. 지금 1번 이미 정사형의 뜻만을 가지고도 최대값을 직관적으로 구해보았습니다. 자, 물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삼각형의 넓이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 코사인 값이 제일 커지도록 하는 것을 찾아보았다 등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PQ가 여기에 있잖아. 그럼 이 삼각형이 지금 이 평면 위에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 이면각의 크기가 지금 60도로 계속 일정하거든. 그러면 그냥 바로 수선을 내려서 이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녀석 PQ 그리고 여기 B 내려왔을 때 B'이 됩니다. PQ로부터 B'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아주면 된다. 정사형에서마저도 그것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자, 삼수선 정리 및 이면각의 크기 등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9번 문제, 2차 곡선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포물선의 정의 바로 옆에다가 29번 문제, 타원과 원이 나왔어요. 타원과 원. 타원과 원의 정의가 이용될 것 같은데 한 초점이 F인 타원 이 녀석과 또 초점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타원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타원의 뜻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했던 내용이 되므로 자, 타원 한 초점이 지금 어디라고 했냐면요. 초점 C,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방정식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학습 목표이므로 뜻으로부터 방정식을 구해나가는 과정을 모두 공부해 두면 된다. 거기까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처럼 방정식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9분의 x제곱 더하기 5분의 y제곱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초점거리 이게 지금 장축의 길이 여기가 3인데 내가 3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3인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야? 이게 a제곱 빼기 c제곱입니다. a제곱 빼기 c제곱이 이 자리에 들어가서 루트 5라고 들어가 있는 거거든. 내가 2가 되어서 c의 값이 2가 되는 것까지를 모두 찾을 수가 있었고요. 자, 가급적이면 타원의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이런 식을 무엇을 B제곱으로 치환했냐 등에 들어가는 것도 쌍곡선 및 타원에서 모두 직각삼각형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그 그림 자체가 계속해서 특히 기하 교과목에선 반복되기도 하니까 자, 앞서 공통과목에서도 보았듯이 어떤 연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라든지 우연에 의한 요소를 별로 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해 나가다 보면 이게 방정식과 뜻 사이의 관계잖아요. A제곱, B제곱, C제곱 사이의 관계잖아요. 이런 그림이 여러분에게 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 문제의 아이디어, 발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것을 자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됐고요. 자, 이게 이제 F. 여기 나머지 한 초점이 F'. 이것도 마이너스 2,0인 것까지 알 수 있었어. 자, 그 다음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 A의 점의 좌표가 2,3이었으니까 2,3, 여기쯤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PQ 빼기 PF의 최소값이 PF 있고요. 의 최소값이 6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원과 타원이 안 만난다는 걸 얘기해 주네요. 왜요? Q. 지금 Q는 원 위의 점이고요. P는 타원 위의 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PQ에서 PF를 뺀 것의 최소값이 2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안 만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타원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식에서든 그림에서든 식을 이용하고 나면 그림으로 다시 표현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 이 녀석 자체를 이 정의를 가지고 표현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이 사실 2차 곡선들의 광학적 성질. 뭐 예를 들자면 포물선 같은 경우는 평행광선이 오면 초점으로 다. 그래서 초점 자리에다가 이렇게 광원을 놓고 헤드라이트 같은 걸 만드는 데 이용이 되고, 그리고 타원 같은 경우 이 초점에서 쏜 빛이 반대쪽 초점으로 모이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광학적 성질들과 모두 관계가 되는 건 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하를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점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와 같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장축의 길이가 6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PF라는 녀석과 PF'이라는 녀석을 더하면 6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 식으로든 그림으로든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 우리 둘을 더한 게 6이잖아. 다른 데에서도 다 6이라는 거야. 그럼 이 PF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 마이너스 PF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PF' 빼기 6이라고 말할 수 있고, PQ에다가 너를 더했다. 자, 이렇게 바꿈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선분의 길이 혹은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차의 최소값이라고 했을 때 좀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을 더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직선 거리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네요. F, P, 그리고 A라는 원 위에 어떤 Q가 있다고 쳐봐. 그럼 FP, 그리고 여기에 있는 Q, 그것을 더한 것의 최소값. C 전체의 최소값과 관계될 거 아니야. 이게 직선상에 있을 때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것의 최소값이 얼마? 12가 되어야 이 전체의 최소값이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원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였을 때, 아, 내가 4네요. 내가 6이네요. 이 직각삼각형은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4, 6, 너는 얼마가 되니? 아, 이제 4, 3이잖아요. 4, 3, 너는 얼마가 되니? 피타고라스 5입니다. 4, 3, 5. 앞에서도 봤던 녀석인 것 같고요. 아니, 옆에서 봤었네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 개념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지금처럼 뭔가 실수하려고 할 때도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둘을 뺀 것의 최소값이 6이 된다라는 것은 이 둘을 더한 것의 최소값이 12가 된다라는 것이므로 P 반지름 Q 이게 12가 된다. 왜? 원에서는 네가 언제나 일정하잖아요. 제일 가까워지는 순간 여기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5 더하기 12를 통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PQ 그리고 PF' 지금 현재 타원 위의 점 P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PQ 플러스 PF', PF' 여기에 있고 PQ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이 12가 된다고 되어 있고, PF', PQ 지금 직선상의 거리로 잡아준 것이고 그것의 최소값이 12가 되고 네가 5가 되므로 반지름이 17이 되어야 함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정의 및 타원의 정의가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0번 벡터 표현을 통한 최고난도 문제. 자, 너무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것이 멀리 있다거나 많이 어렵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벡터 단어는요, 쌤이 개념 수업할 때부터 자주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기하 교과서를 들어오기 전엔 벡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즉 우리 벡터 1학년이라는 거예요. 3학년이 아니라 벡터 1학년이에요. 그래서 이 벡터라는 대단원 하나 안에서 벡터가 무엇인지, 그것의 연산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고요. 그걸 통해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등을 벡터를 통해 표현을 해보고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졸업이에요, 졸업.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읽어낼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조건에 뭔가 실수배가 되어 있고 벡터가 되어 있어요. 아, PQ의 절대값의 PQ를 곱했어. 네가 스칼라야. 크기만 있거든. 너는 벡터거든. 방향과 크기가 다 있거든. 그 다음 이거 9배 해준 것이 4배에 AB의 벡터의 크기가 있거든. 그리고 AB가 있거든.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스칼라, 스칼라, 벡터, 스칼라, 스칼라, 벡터. 벡터의 실수배네요. PQ와 AB 벡터, 벡터의 실수배라는 개념이 먼저 떠오르고요. 이거 양수, 이거 양수, 너 양수, 너 양수, 방향이 같다는 거야. 벡터의 평행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을 방향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B 벡터와 PQ 벡터는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고요.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몇 배의 크기가 되는지, 자, 이런 것은 뭐 시험장에서의 팁인데 이게 얼마로 결정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A, B 막 이렇게 놓고 하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 네가 그냥 1인 것처럼 생각을 해봐. 그럼 AB 벡터와 PQ 벡터의 크기가 몇 배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PQ 벡터 어떻게 돼야 되니? 이거의 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양변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면 좌변은 PQ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고요. 오른쪽 벡터는 AB 벡터 크기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PQ 벡터의 크기, AB 벡터의 크기와 지금 4분의 9배 혹은 9분의 4배의 관계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작은 값으로 크기를 일일 생각해 보았더니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PQ 벡터는 AB 벡터의 방향이 같으면서 3분의 2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PQ 벡터랑 AB 벡터는 방향이 아예 같아. 그냥 평행일 뿐만이 아니라 방향이 아예 같아. 거기에다가 양변을 실수배 실수배로, 그리고 이것의 크기도 양변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PQ의 크기와 AB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를, 양변의 크기가 같아야 함을 가지고 표현해 주게 되면 크기 9분의 4네요. 그래서 PQ 벡터는 AB 벡터보다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2배가 되어야 한다. 크기만 가지고 표현하면 이런데 방향도 같아야 함을 방금 전에 밝혔기 때문에 PQ 벡터는 AB 벡터와 방향이 같고 크기가 3분의 2로 줄어든 벡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AB 벡터 지금과 같이 길쭉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C,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까지는 맞습니다. AB 이퀄 AC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거기서 이제 정삼각형 APQ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PQ 벡터가 AB 벡터랑 지금 방향이 같고 크기가 3분의 2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정삼각형 이쪽으로 생각하거나 이쪽으로 생각하거나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PQ가 되느냐 PQ가 되느냐인데, AC 내적 AQ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나 조건은, 내적은 크기 곱하기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AQ 벡터와 A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예각의 크기가 되어주게 되면 나 조건에서 두 벡터의 내적 값이 양수가 되게 됩니다. 이쪽 아닌 거예요. 혹은 내적의 기하적 의미가 익숙한 친구들은 AC 벡터를 기준 벡터로 두고 수선을 내려서 AQ 코사인 세타의 의미를 찾았을 때 양수 범위로 만들어지게 되면 나 조건의 위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바깥쪽으로 나가 있어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둔각이 되고 내적의 값이 음수가 될 수 있다. 내적은 무엇도 표현할 수 있구나. 나 조건에선 내적을 통해 방향, 각 등에 대한 정보를 표현한 거예요.
둔각이 된다라는 것만 표현한 거야. 지금 0보다 작다만 주어져 있잖아. 자, 그래서 PQ 벡터는 AB 벡터랑 지금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정삼각형 표현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2대 3이라는 거예요. 3분의 2로 줄어든 녀석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은 PQ 내적 CB가 2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다조건. 다조건은 이 내적이 사실 방향뿐만이 아니라 벡터 자체가 방향과 크기라고 앞선 문제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것은 크기와 관계된 내적의 표현이다. 자, 첫 번째, 내적의 기하적 의미대로 표현을 해보면 이것을 기준 벡터라고 하고, 지금 이 기준 벡터에다가 CB 벡터를 내적 값을 구해주면 24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수선 내려서 정사형 벡터의 크기를 여기에다가 곱한 거다. 그래서 24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보다 이거가 2분의 3배 길다. 이거보다 이거가 3분의 2배 작다. 4랑 6이네요. 끝!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PQ 내적 CB입니다. CA 더하기 AB 벡터로 표현을 한다. 자, 내적의 뜻, 내적의 기하적 의미를 이용한 거고요. 내적의 성질입니다. 내적의 성질,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PQ 내적 CA는 수직이기 때문에 제로로 날아가게 되고 PQ 내적 AB는 문제 처음부터 있었던 같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PQ 그리고 AB 같은 방향으로의 두 개의 값을 곱한 것과 같다. 자, 이것을 K라고 하면 이것은 2분의 3K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해주면 K 곱하기 2분의 3K가 되고 그 부분만을 가지고 구한 것, 방금 전에 구했던 내적의 기하적 의미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또한 법선 벡터 그리고 내적을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유도 과정을 통해서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 값이 얼마? 24가 나와야 되므로 3분의 2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K제곱의 값이 16이 되어서 K가 4가 되는 것을, 그러므로 이것은 6이 되는 것을, 너도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AQ 위를 움직이는 점 X에 대하여 XA 더하기 XB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 XA 더하기 XB는 이렇게 평행사변형 등을 구해주게 되면 이 벡터를 의미하고요. 그것은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지나고 2배를 구해주면 되는 것과도 같고요. 중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중점을 이걸 D라고 할까요? A, B, C, D. 자, 그러면 XD 벡터의 크기에 2배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가 될 때 너도 최소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고 XD 벡터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은 수선의 길이라고 했어요. 네가 3이고요. 여기가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이게 평행해야 되니까 여기 60도일 거 아니에요? 억각입니다. 자, 그럼 60도 해주면 이게 2분의 루트 3을 여기에 곱해주면 되는 2분의 3 루트 3이 되는 것이 XD의 최소값이잖아요. 너의 최소값이 2분의 3 루트 3이니까 이 전체의 최소값은 2를 곱하면 3 루트 3이잖아요. 그거 제곱해주면 정답인가? 오, 27입니다. 자, 벡터 단원 자체가 지금과 같이 벡터 표현을 통해서 어떤 도형에서의 정보, 기하적인 정보를 표현하고 읽어내는 것, 거기까지가 그냥 이 단원의 처음이자 마지막 정말 이 단원에서 그냥 1학년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무슨 개념을 다 처음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뜻과 성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 자체가 그림 안에 있다라는 거고요. 벡터의 연산들에 대해서 모두 다 그림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도형을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떤 관계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이 같다 등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을 성질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더 익혀주게 되면 이거 뭐 많이 복잡한 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한 2차식 정도까지 다루도록 하는 거, 그 정도 해주면 되는데 이 시험지에는 그마저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처럼 식을 표현해주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벡터의 실수배를 통해 방향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표현한다. 벡터의 내적을 통해 수직이 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이 내적은 제로였다. 이것을 통해 이 직선을 표현해봐라. 이것을 통해 이 직선을 표현해봐라. 이것을 통해 표현한다면 무엇이냐? 내적이 제로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것을 통해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되냐? 실수배라고 표현하면 된다.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유도 과정까지를 벡터의 표현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벡터 졸업입니다.